자, 오늘 주제는 바로 양배추 식사법입니다. 그 썸네일에서 본 식사법인데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건강관리에 있어 아주 중요하고 강력한 타이탄의 도구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살면서 비만과 혈당 관리가 큰 숙제인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릴 것입니다. 꼼꼼하게 끝까지 잘 시청해서 자신의 건강관리 도구로 잘 만드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그 오른쪽에 그 약 없이 혈당 낮추는 양배추 식사요법이라는 책을 참고했습니다. 공복 혈당이 높은 사람, 식후 혈당이 높은 사람, 당뇨 환자, 비만, 만성질환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식사 방법입니다. 양배추 식사요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준비할 것은 유기농 양배추를 깨끗하게 씻어서 한 개를 준비를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것을 절반으로 자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반 자른 것을 3등분 합니다. 이것이 양배추 6분의 1 조각이고 중량으로는 200g 정도가 됩니다. 양배추 6분의 1 조각을 먹기 좋게 한 5cm 정도로 큼직하게 잘라서 그릇에 담습니다. 생각보다 양이 많습니다. 작은 밥공기 2개 정도는 나옵니다. 이것을 10분 동안 잘 씹어서 먹습니다. 빨리 먹으면 안 됩니다. 천천히 10분 동안 먹습니다. 이어서 준비한 식사를 마저 하면 됩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어렵나요? 쉽죠? 아주 쉽고 간편한 방법입니다. 비용도 크게 투자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에 투자하는 비용은 양배추 반 개가 전부입니다. 이렇게 하루 3번 식전에 양배추를 먹으면 됩니다. 약 3개월 정도 실천하면 혈당 관리와 체중 감량에 엄청난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3개월간 식전 양배추 먹기 식사요법은 90% 정도로 성공률을 보이고 체중 감량과 혈당을 낮추는데 성공을 했다고 나옵니다. 책에 양배추 3개월 먹기를 실천한 실제 케이스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그 심장혈관 질환 전문의가 3개월 동안 식전 양배추 먹기를 실천했습니다. 이 의사도 당뇨가 심한 환자였습니다. 공복 혈당이 150에서 98.6으로 줄고 3개월 평균당 수치를 나타내는 당화혈색소 수치가 7.8에서 5.6으로 줄었습니다. 공복 혈당은 100 이하 그리고 당화혈색소는 5.6 이하가 정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약을 먹지 않고 양배추 식사요법으로 당뇨를 극복한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두 번째 케이스로 다른 의사가 또 있습니다. 이 의사는 6개월 동안 식전 양배추 먹기를 실천했습니다. 6개월 동안 40kg의 체중 감량에 성공했으며 공복 혈당이 284에서 84로 낮출 수 있었습니다. 당화혈색소는 11.1%에서 4.9%까지 낮추는데 성공했다고 나옵니다. 너무나도 드라마틱한 케이스입니다. 당연히 두 케이스 모두 식후 혈당도 정상으로 낮아졌을 것입니다. 이 정도 효과라면 큰 비용도 들이지 않으니 속는셈 치고 도전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식전에 양배추를 먹기만 했는데 약도 안 먹고 이런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저와 같은 기능의학 의사가 봐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소개드렸던 그 라일락꽃 추출물과 다른 보조제를 함께 섭취를 한다면 훨씬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원래 저는 당뇨 환자들에게 단식 모방 다이어트를 소개를 했었습니다. 단식 모방 다이어트는 한 달에 5일만 하면 되는 식이요법이라 쉬운 것 같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힘들어하는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들에게 어떻게 식이요법을 교육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양배추 식사요법을 알게 되면서 그 고민거리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당뇨 환자들에게 일반적인 식이요법을 설명할 때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너무 뻔하기도 해서 별로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기존 식이요법들은 환자들이 잘 실천하지 않는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 식전 양배추 먹기를 교육하면서 좀 더 수월하게 환자들이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식전 양배추 먹기를 왜 해야 할까요? 식후 혈당과 공복 혈당 그리고 당화혈색소를 왜 낮춰야 할까요?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입니다. 혈당에 따른 누적 생존율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면 그 이유를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가 그 가로축은 이제 관찰 시간이고요. 그 왼쪽 세로축은 누적 생존율입니다. 그래서
식후 혈당치가 높은 예비 당뇨 환자가 있는데요. 까만 선 같은 경우는 이제 당뇨병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식후 고혈당 환자, 흔히들 우리가 이제 내당능 장애, 이제 식후의 혈당만 높은 사람, 그리고 이제 정상인 사람, 이렇게 세 가지로 이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당뇨 환자하고 정상 환자, 그리고 식후 고혈당 환자 이 세 가지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 생존율이 급격하게 이렇게 벌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상보다 식후 고혈당 환자는 이렇게 떨어지고요. 그리고 정상보다 당뇨 환자는 이렇게 그래프가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이 이렇게 당뇨가 아님에도 식후 고혈당이 있으면은 이렇게 그 사망률이 올라간다는 것이죠. 생존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식후 혈당을 철저하게 잘 관리를 해서 정상 수준을 잘 유지하는 것이 우리가 건강 수명을 올려주고 생존율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른쪽에는 이제 공복 혈당을 이제 세 가지 그룹으로 마찬가지로 비교를 한 것인데요. 당뇨 환자, 그리고 이제 공복 혈당 장애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정도 범위 되는 사람, 그리고 이제 정상인 사람, 이렇게 세 가지를 보면은 생각보다 공복 혈당은 생존율에 영향을 주긴 주지만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관리해야 되는 것은 식후 혈당을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고, 공복 혈당은 상대적으로 조금 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목표를 삼아야 될 것은 식후 혈당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오늘 소개드리는 그 양배추 식사요법이 이 식후 혈당을 낮추는 데 있어서 아주 유용한 방법이 되니까 꼭 잘 익히셔가지고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혈당 수치에 따라서 이렇게 큰 누적 생존율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당뇨병에 절대 걸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식전 양배추 먹기 식사요법입니다. 그럼 왜 하필 양배추일까요? 식전에 먹을 수 있는 야채와 채소는 아주 많습니다. 다양한 야채와 채소를 식전에 먹는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양상추, 양배추, 토마토, 오이, 양파로 실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 가장 포만감이 높은 것이 바로 생양배추였습니다. 포만감뿐만 아니라 식전에 양배추를 먹으면 위장 점막의 식이섬유가 달라붙어 그 다음에 먹는 반찬이나 밥의 흡수를 늦추기 때문에 혈당 상승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생양배추를 먹으면 많이 씹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 씹고 그냥 삼킬 수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식사를 하면서 씹는 횟수가 늘어나면 뇌에서 포만감을 느끼게 되어 과식과 폭식을 피할 수 있으며 평소보다 식사량을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습니다. 양배추를 먹으면 추가적인 이점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양배추에는 비타민 U인 카베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일본 여행을 가면 몇 통씩 사오던 그 영양제입니다. 카베진은 위 점막의 신진대사를 활성화하고 위산 분비를 억제해 위궤양과 십이지장 궤양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배추에는 아이소티오시네이트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항암 작용을 하며 강력한 항균 작용과 살충 작용을 합니다. 혈당과 비만뿐만 아니라 위장 건강과 암 예방에도 큰 이점이 있는 것이 양배추 먹기입니다. 식전 양배추를 먹고 나서 식사 순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식사 순서는 식전 양배추 6분의 1 조각 200g을 10분 동안 열심히 씹어서 먹고, 그 다음에 단백질 위주의 음식을 섭취를 하고, 그리고 나서 다른 채소 반찬과 밥을 먹는 것입니다. 식전 양배추를 먹을 때 아주 중요한 팁이 또 있습니다. 양배추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뿌려서 먹는 것입니다. 양배추가 올리브 오일을 잘 흡수해서 올리브 오일을 따로 먹기 어려운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올리브 오일을 먹으면서 얻는 다양한 이점이 있는 것은 잘 알 것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은 영상 마지막에 추천 영상으로 당뇨 환자가 자유롭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음식 5가지 영상을 연결해 두겠습니다. 꼭 보시길 바랍니다. 식전 양배추 먹기를 하면 혈당이 어떻게 변할까요? 혈당 그래프를 보면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가 이제 식전 식후 30분, 1시간, 2시간, 시간은 약간 이제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로가 이런 시간이고요. 왼쪽은 이제 혈당 수치를 나타냅니다. 먼저 양배추를 안 먹었을 때는 이제 그래프가 양배추를 먹었을 때랑 안 먹었을 때 그래프를 먼저 비교를 해보면은 안 먹었을 때는 조금 이렇게 가파르게 혈당이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고 혈당 수치는 이제 당뇨 환자나 이제 식후 고혈당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00 이상 가까이 높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고 혈당치를 찍고 나서 점점점 혈당이 떨어지는데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당히 천천히 완만하게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양배추 안 먹었을 때는 이렇게 혈당이 변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만약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양배추 먹기를 식전에 시작을 하고 식사를 하시면은 훨씬 더 혈당 상승 그래프가 혈당 상승하는 이 기울기 속도가 늦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평소만큼 똑같이 식사를 한다면은 양배추를 먹었다고 해서 혈당이 떨어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먹은 만큼 그 혈당은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올라가는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혈당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여기서 뭐 평소대로 그대로 식사량을 드시면은 똑같이 최고 혈당은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양배추 먹었을 때 효과는 뭐 혈당을 직접적으로 떨어뜨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혈당을 천천히 올라가게 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이렇게 이제 천천히 올라가고 그냥 끝내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식사가 끝나고 나서 이제 근육을 쓰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가볍게 제자리 걸음만 해도 더 이상 혈당이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평평하게 잘 유지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복잡하고 어려운 힘든 운동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가볍게 산책을 하거나 걷는 운동만 하시더라도 이렇게 혈당이 더 이상 오르지 않게끔 막을 수 있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혈당이 이제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볍게 걷는 것만 해도 이런 효과를 볼 수 있고 여기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근력 운동을 하게 된다면은 뭐 스쿼트라든가 뭐 계단 오르기 등등 그런 운동을 하게 된다면은 혈당이 아주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잘 조합을 하면은 혈당 관리하는데 아주 유리한데요. 양배추를 먹어가지고 혈당 올라가는 속도를 낮추고 혈당이 피크로 올라가기 전에 내가 충분히 활동적인 그런 걷기를 한다든가 운동을 함으로써 혈당을 낮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양배추를 안 먹고 이렇게 그러면 혈당이 올라가고 운동을 해서 이렇게 낮추면 되는 거 아니냐. 뭐 그게 그렇게 해도 혈당을 떨어뜨리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것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혈당 스파이크 자체가 몸에 상당히 데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이 혈당 스파이크 자체가 그 생존율을 떨어뜨리고 건강 수명을 낮추는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것을 꼭 막아야 하겠습니다. 자, 요 그래프를 잘 이해를 하시면은 양배추를 왜 먹어야 되는지 그리고 운동은 어느 타이밍에 하는 게 좋은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프를 통해서 본 것처럼 식전 양배추 먹기를 하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즉 혈당 스파이크를 막을 수 있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혈당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면 활성산소가 늘어나면서 우리 몸의 조직을 공격해 결국 동맥경화나 암과 같은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건강 수명을 위해서는 이 혈당 스파이크를 꼭 막아야 합니다. 그러한 방법 중에 식전 양배추 먹기가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식전 양배추 먹기를 해도 평소대로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최고 혈당치는 늦게 올라가더라도 결국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10분 동안 생양배추를 먹으면 포만감이 생겨서 자연스럽게 식사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최고 혈당 수치를 낮출 수 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식사를 한 후에 가만히 앉아 있거나 누워 있으면 혈당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휴식을 취하지 않고 바로 가볍게 걷는 운동만 하더라도 혈당이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의욕적으로 적당한 근력 운동을 추가한다면 바로 혈당을 낮출 수 있습니다. 양배추 식사요법을 한 후에 가벼운 운동만 추가를 한다면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너무 거창하게 운동복을 갈아입고 헬스장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운동을 하면 될까요? 가볍게 30분 동안 걷는 것만 하셔도 좋습니다. 하루에 한 5,000보 정도만 걸으면 되겠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다면 집안에서라도 걸으시면 됩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조금 빠른 느낌으로 걸으면 되겠습니다. 이것만 해도 어느 정도 혈당을 유지하는데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가벼운 운동을 추가한다면 훨씬 혈당 관리가 쉬워지고 체중 감량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이 어디인지 아시겠죠? 네, 바로 허벅지입니다. 주로 허벅지를 이용해서 하는 운동을 하면 혈당을 내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대표적인 허벅지 운동으로 스쿼트가 있습니다. 적은 횟수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체력에 맞게 조금씩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한 15회씩 7세트 정도 해서 한 100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운동으로 복근 운동으로 의자에 걸터 앉아서 허벅지 들기 운동, 그리고 허벅지 앞쪽 운동으로 의자에 앉아서 무릎을 펴는 운동, 그리고 종아리 운동으로 뒤꿈치 들기 운동이 있습니다. 다리에 관절염이 있어서 하체 운동을 잘 못하는 분이라면 에어 수영을 이렇게 해서 자유형을 한다든가 평형 같은 동작을 그 에어 수영 형태로 10분 정도 해주시면 혈당을 내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하는 운동 조합은 푸시업, 스쿼트, 복근 운동, 뒤꿈치 들기 이 4종 세트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양배추 식사요법과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한 운동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약 없이 충분히 이 두 가지 조합으로 혈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매 끼니마다 식전에 양배추 6분의 1 조각 200g을 먹습니다. 그리고 가벼운 운동을 추가합니다. 이것을 3개월 동안 지속합니다. 이것만 하면 됩니다. 너무 쉽지 않나요? 좀 더 효과를 보고 싶다면 약간의 보조제를 추가한다면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보조제는 추천 영상으로 따로 연결해 두겠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양배추 식사요법을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3개월 동안 실천해 보면 분명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체중 감량과 혈당 관리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냉장고에 양배추가 있다면 오늘부터 바로 당장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양배추 식사법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문의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직접 실천해 보시고 성과가 있는 분들은 후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동기부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